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오늘도 머리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대한민국의 뉴스를 속 시원하게 풀어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 도민의 시선으로 풀어줄 국민의힘 정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런데 처음으로 다룰 아이템이 그렇게 반갑다라고 할 수는 절대 없는 소식이라서 미리 좀 시청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 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가 아무래도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해드리고 두 분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한 총리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문제를 짚고 유가족 지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동행 명령 같은 권한을 행사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또 특조위원이 야당 편향적으로 임명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그동안의 검경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정기풍 의원,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헌법가치 훼손 또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정부의 입장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맞습니까?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 안전 대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여야 이제 양당 구조 체제 하에서 어떻게 합의를 보지 않고 야당의 단독으로 처리한 부분들이 뭔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수정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도 했다라는 유가족과 또 야당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특히나 그 특조위 자체가 수사권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장 청구를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아무래도 지원 대책까지 포함해서 유가족들은 좀 모멸감을 느꼈다,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상현 도의원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원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원 대책은 특별법안에 모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지원 대책이라고 하면 일단은 유가족을 만나고 유가족이 필요한 사항이 지원 대책이 되어야 될 건데 정부와 여당은 심지어 비대위 한동훈 위원장조차도 유가족을 단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았고 유가족이 단 10분만, 단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달라는 그 절규조차도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과 설득이 없어서 진정성이 없다라고 말을 맞습니다. 하고 있군요. 그리고 29일 날 오체 투지를 비롯한 삼보 1배도 경찰이 불허를 해서 법원이 허가를 해주셨고요. 지원책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건 여론 호도일 뿐이고 지원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조차 없는데 이 특별법도 만들지 않으면서 무슨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그 특수부에서 다 했다고 하면서 뜬금없이 또 특조위를 만들겠다라고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하나더라고요. 검찰의 압수수색, 강제 동행 명령을 안 하고 싶다라는 거니까 대통령이 아직까지 본인이 대통령인지 검찰총장인지를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과거에도 다른 참사가 있었고 이런 진상 규명 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도 좀 같은 적용이었어요? 지금처럼? 아니죠. 그러지는 전혀 않았고요. 이 특별법하고 뭔가가 다르면은 다 인정을 하겠는데 딱 하나만 다르더라고요. 이 강제 동행, 검찰의 압수수색 그것도 특조위가 가지는 것도 아니고 검찰한테 요구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 하나 빼면은 들어주겠다 이런 식이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가족을 잃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조사의 구성에 있어서도 지적한 대목이 있는 것 같던데. 조사의 구성도 마찬가지로 유족과 우리 당에서 다 양보를 했습니다. 유족 추천을 안 하고 국회의장 추천으로 변경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제2까지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사실 29일 날 그렇게 이 추운 날에 오체 투지하는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상현 도의원께서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까지 듣고 혹시 좀 반론이 있거나 다른 의견도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한상현 의원님이 좀 간과한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게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유족들의 아픔을 더
감싸는 것이 아니라 예. 더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정확하게 생각을 어떤 갖고 있고요. 대목이 지금 약간 정쟁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산하에 예. 12구 참사에 대한 피해 지원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예. 이게 어떻게 남의 다른 겁니까? 특조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법은 국민의힘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는 도중에 사실 여러 가지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의동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헌법을 초과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특조위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특조위가 검찰한테 요구를 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금방 말씀하신 거 안에 특조위를 구성하겠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라니까요. 특별법과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든지 강제동의 명령을 요구하는 것만 없애면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야가 예. 합의를 해서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단독으로 야당의 그 어떤 그 다수의 예.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하는 것은 이건 맞지가 않다. 그리고 당연히 제2요구권을 정부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 예. 대통령이 제가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그 선택을 신중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거부권 행사는. 예, 그렇죠. 예, 당연히 그랬을 텐데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 1년 8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횟수로 5번째고 법안수로 보면은 9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선택을 어찌 보면 좀 횟수나 이 법안 관련 건수가 참 많아 보이는데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으로 일단 작성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나 정치로 볼 때 사실 또 역시나 절대 유쾌한 기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가족들은 현재 뭐 불만을 넘어서서 울분을 토해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제 국무회의를 한덕수 총리가 주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김건희 여사 관련 이제 쌍특검 법안도 그렇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 역시나 이게 좀 직접 밝히기에는 부담스럽고 좀 껄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한상현 도의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쇼라고 생각합니다. 쇼요? 네. 어떤 쇼입니까? 총선이 없었다면 예. 그냥 밀고 가셨을 건데 총선이 있다 보니까 네, 콘크리트 예. 지지율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가실 건데 거부권 행사는 할 건데 네, 또 총선 전이기 때문에 총선 전이기 때문에 어쩔 예. 수 없는 보여주기 시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럼에도 대통령의 의중은 반영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예. 하실 거를 예. 네 이렇게라도 하는 민심 달래기 이용 총선이 있다 보니까 하는 거지. 예. 뭐 의중은 계속 이렇게 보여주실 거였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건 뭐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부하실 거라고. 예. 네. 여당에서는 이제 민주당 비롯해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 정치 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뭐 직접 주재하거나 이런 그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평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예. 제2요구권을 발휘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야당의 어떤 강행 처리, 독단적인 부분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행위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국회로 그 다시 되돌려 갔다 해가지고 예. 법안 자체가 폐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재의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강행 근데 처리 그 재의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건 상정을 안 하고 결국에는 이제 공천 탈락자들이 예. 모여가지고 3분의 2가 넘도록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획책이다. 쌍특검 이런 거밖에 관련해서 보이질 말씀하시는 않습니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태원 한상현 특별법, 의원입니다. 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다시 한다면 정말 마음이 있으셨다면 다시 얘기 드리자면 단 한 번이라도 유족들하고 만나셨어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요. 제가 이 분들의 근처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계기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예. 네, 혹시라도 이걸 정쟁 대상으로 할까봐 그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 왜 우리를 적대시 합니까 대통령님이라고 외치시고 우셨어요. 유가족분들이 예.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이렇고 그분들도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고요. 만나 주셨어야죠. 역풍이다라는 님께서도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마음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 관련은 이거는 민생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라고 질문 남기셨거든요.
네, 정기부 의원 어떤 말씀 남겨주시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족들의 아픔을 예. 우리 사회가 다 감싸 안아야 되고요. 국내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예.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국민을 예. 안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책임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정쟁으로 갖고 가고 예. 총선 전에 이걸 이슈화시켜서 마치 이런 행위 자체가 예. 정당의 어떤 우수성을 내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건 좀 너무 잘못됐다. 전혀 정쟁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단지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그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해준 외국인 분들이 예.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뭐 지원책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그거보다는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제성이 없는 조사를 어떻게 그러면 주시겠어요? 일반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이 서류를 라고 한다면 그거 주시겠냐고요. 안 주니까 당연히 강제성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그것도 본의적인 게 아니라 검찰을 통해서 달라고 하는 그 요구권이 빼면은 통과시켜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짧게 듣고 다음 결국에는 아이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과 예.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두 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계속 티키타카가 이어지고 있는데 맞다 틀리다 떠나서 아마 이 중앙에서 여야의 협상도 재협상도 아마 난항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인지 오늘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재추진 생각까지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또 다음 자리에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포털 사이트 검색해보니까 이제 70일 정확히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할 때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운동권 청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비대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되기도 했는데 윤희숙 전 의원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하는 서울 중구 성동갑 출마 선언, 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을 도전장, 이 두 가지 모두 운동권 청산에 대한 출사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기표 의원? 네, 맞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도층에 누가 중도층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6세대, 뭐 운동권 세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념 정치에 정말 너무 몰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반기업 정세, 반시장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세대는 이제는 새로운 생각을 가진 신진 세력한테 이제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뭐 기존의 혹은 뭐 시대의 흐름에 이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이념 정치를 했기 때문에 운동권 정치,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생에 관련된 정치를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 하겠습니까? 아직도 이념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86세대는 이제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상현 의원 청산돼야겠습니까? 아니면 왜 운동권 청산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를 왜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무슨 부채의식이 있으신지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은 특권의식과 전체주의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지금의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전체주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 당에 뭐 꼭 찍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남의 당 얘기하실 게 아니라 85년생인 전 당대표도 포용하지도 못하면서 원희룡, 하태경 뭐 안에 계셨던 누구보다 더 민주화에 뛰어다니셨던 당에 우수하신 인재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부터 그러면 청산을 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이 있으신 건지 민주주의를 이만큼 세우신 분들의 공은 인정치 않으면서 무슨 운동권에 대한 청산을 할 건지 자연스럽게 세대나 세력은 교체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말씀대로 민생을 챙길 시기인데 민생은 논하지 않고 운동권을 청산을 해야 된다. 그들이 무슨 특권이 있고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참 들어보면은 국민들은 양당 모두가
서로가 이제 이념 정치한다, 전체주의다, 그리고 특권 누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다 바뀌어야 되죠. 예, 네. 그래서 실시간 댓글에도 제가 좀 읽어드리기에는 정기풍 의원께서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념을 따지자면 국민의힘의 역사 왜곡은요. 그리고 운동권 세대 전 국민의 0.001%라도 됩니까? 운동권 왜 타령합니까? 이런 글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총선에 임하는 그런 자세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은 뭐 친명, 반명 또는 뭐 친문 이런 세력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최근 뭐 공천 작업 이제 진행이 되면서 더욱더 두드러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단어들이요. 그리고 이제 86세대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주축이었죠. 그런데 그걸 너무 오랫동안 영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제 물러날 때가 안 됐느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 우리 당에도 당연히 학생 운동하고 민주화 운동했던 그렇죠. 인사들이 많이 있죠. 그럼 그분들은 혹시 뭐 공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염려는 없고요. 다만 이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국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무슨 국회를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는 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여야가 상충하는 안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특히 특별법에 대해서 그러면은 밤을 새워서라도 서로 간의 입장을 좁혀나가는 그런 합의 정신, 협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다수당이 야당에 있어서는 그 협상의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지 않습니까? 그냥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게 아닙니다. 정당한 민주주의의 절차를 거쳐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으면 사실 민주당에서도 대북 관계를 이야기했던데 보면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을 쏴대고 있고 그리고 헌법을 고쳐서 제1적대국으로 대한민국을 적시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올 건데 이재명 대표의 이제 신년 기자회견 내용은 저희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전해드리겠고요. 운동권 청산에 이재명 대표는 운동권이 아니라 검사 독재를 청산해야 된다. 중요한 과제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성현 도의원 이 자체가 경남의 뉴스고 대한민국의 뉴스입니다. 오늘 관련 이야기 전해주고 계신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저희가 얘기 나눈다고 예고를 잠시 전에 했었는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를 다짐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고 우리나라가 민생경제 남북관계 앞서 정기풍 의원이 짚어주셨는데 민생경제, 남북관계, 인구 저출생, 민주주의 이렇게 네 가지를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대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선거제 개편안 관련해서 또 관심 많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신년 기자회견 평가를 혹시나 했는데 이번에도 일방통행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왜 뭐가 일반 통행인지는 모르겠고요. 일반 통행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대로 생각이... 계속 뭐 정부에 대한 날선 목소리만 낸다 뭐 이런 식의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않고요. 4대 위기는 사실이고요. 사실상 우리나라만 빼고 일본, 미국, 또 미국, 중국, 미국 뭐 다른 나라들이 관계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북한 역시 지금 뭐 러시아하고 중국 이렇게 사이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 시대에는 지금 우리나라 주가만 빼고 일본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4대 위기 맞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뭐 출생 기본소득도 국가가 아이를 키우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지금 제안을 하는 게 결혼율도 떨어지고 있고 출생률도 계속 맞습니다.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경제, 안보, 뭐 인구, 민주주의 싹 다 위기는 사실이고 해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4대 위기를 앞세운 오늘의 신년 기자회견 평가도 간단하게 듣고 싶고 아무래도 저희가 또 지역의 의원 두 분과 함께 하니까 인구 저출생 문제는 뭐 여야 상관없이 다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은 일단 국민한테 먼저 희망을 좀 제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위기만 제시해.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만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실질적인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걸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법은 제시를 하셨고요. 희망은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은 폭주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 국민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민생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해법도 당연히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생을 해결하려면 야당의 총수부터 이재명 당대표부터 만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만나시지도 않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는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지 야당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만나려고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단독으로 그냥 영수회담 하듯이 그렇게 하자. 예, 그런 제스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근데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근데 야당 대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야당 대표들하고 같이 하겠다. 또 여당 대표도 있으니까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를 같이 모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부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만나는 거는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먼저 둘만 만나는 걸 얘기를 하질 않은 거고 단 한 번도 윤석열 저 대통령께서 만난다고는 하진 않으셨고요. 그 도민분들이나 국민분들께서 갑갑하실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싸우는 모습만 보이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협치를 하고 민생이 안정되고 좀 발전되는 모습을 신년에는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20대 총선이 70일 앞으로 목전까지 왔는데 선거제 개편도 아직 확정도 못 했고 그리고 선거제 개편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사실상 국민의힘이죠. 저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안을 찾기 위해서 하겠다는지 해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병리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오늘 그 MBC 김종배 시선집중 홍익표 원내대표 인터뷰 보니까 이번 주 내는 당론으로라도 결정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병리평을 할 수 있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하면 바로 병리평을 가면 되죠. 그렇지만 독주를 막아야 된다는 의견과 여러 의견이 양립되다 보니까 해안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언제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총선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결정이 됐어야죠. 아직 선거구도 아직 결정이 다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야당의 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반드시 해줘야 될 목소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실시간 댓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두 분에게는 좋은 말 아닙니다만 선거제 대해서는 양당 모두 할 말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성현 도의원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